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라이딩 아머 무장 장비 로시우스 사양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013년 8월 10일에 3,000엔으로 발매된 키트인데, 이게 LBX가 아니고 LBX가 탑승하는 거대 메카이다 보니까 카테고리 외의 제품이기는 해요. 이게 딱히 LBX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3,000엔, 일반 키트라면 3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좀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라이딩 아머 제품과 마찬가지로 LBX가 탑승하는 메카, 이 키트는요, 이 무장 장비 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양손이 다 매니플레이터, 그러니까 손이 달려있는 사양이었는데, 이거는 왼손에는 게틀링건, 오른손에는 너클을 장비한 좀 더 과격한 모습으로 재현된 제품입니다. 네,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먼저 리뷰했었던 제노크 사양의 푸른색 라이딩 아머는 8점이었는데요. 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러니까는 내용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제품인데 1점이 더 적은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가 없죠. 네, 그 내용들은 제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체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탑승 메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팔다리를 보유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대한 로봇의 이미지가 좀 강한 디자인이에요. 여전히 떡 벌어진 어깨와 떡대가 아주 그냥 짧은 다리 탓에 좀 땅따리 보이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LBX하고 비교했을 때 약 한 2.5배 정도 되는 볼륨이기 때문에 LBX를 탑승시켜 봐야 그 진정한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박스 아트에 나와 있었던 이 카운터 이젤퍼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차이가 실감이 나시죠? 높이로도 한 2배 약간 안되는 높이 차이가 있고, 요 양옆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얘가 탑승하는 메카니까 요 정도 스케일 차이가 있지 않고서는 탑승 메카라고 하기 좀 무색하겠죠. 컬러 재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만 제가 3점 감점을 그냥 사정없이 해버렸어요. 뭐랄까, 설정화하고 비교를 하면 도무지 어디를 제대로 표현해준 사출색인지 좀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매뉴얼은 또 뻔뻔스럽게 이 제품과 좀 비슷한 색상으로 하려고 조금 밝게 도색을 해놓은 거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식 사진 자체도, 매뉴얼에 있는 공식 사진 자체도 도색이 된 상태라서 지금 보시면은 확연한 컬러 차이가 보이죠. 얘는 무슨 방치한 지 한 석 달 지난 카레 같은 색깔인데, 이 매뉴얼에 나온 색깔 같은 경우는 좀 밝은 쑥색에 가까운 카키색이죠. 카키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뭘 어떻게 봐야 이거를 같은 색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지 참 좀 컬러 재현 많이 실망스러운 편이에요. 특히 이 몸체 부분에 들어간 이 색들과 요 발끝에 있는 이 파츠들, 진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이거는 LBX 라인업이나 뭐 여타 반다이에서 나오는 다른 조립식 키트들을 생각한다고 해도 요런 색상의 키트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런 색상들이 쓰이는 조립식 키트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굳이 따진다면 맥기 사양이 아닌 아주 구판 버전의 HGUC 100식 뭐 이런 거. 근데 100식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겁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좀 뭐랄까 은가색에 가까운 색으로 사출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 이 프라 설계팀 사이에 생맹이 계신 건 아닌가. 생맹이라고 해도 붉은색, 파란색을 잘
구분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아무튼지 간에 컬러 재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디테일적으로는 뭐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디테일 표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제노크 사양의 라이딩 아머와 비교를 해서 보자면 두 대 세워놓으니까 아주 꽉 차네요. 꽉 차 그냥. 자,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변한 게 많이 없어요.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뭐 파츠 자체도 런너를 보면 비슷한 파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디테일 재현도는 정말 뭐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물론 컬러를 아예 마음속에서 아예 정말 사출색이 좀 신경 쓰인다 이런 거를 아예 마음을 비우시고 보셨을 때는 다들 만족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게틀링건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동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게 재현? 뭐 색상이 틀리니까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하긴 했어야겠지만 이 게틀링건을 분리하면 이 안쪽에 폴리캡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오른손의 너클도 뭐 몰드 표현도 훌륭하고 형태도 잘 나왔고 이렇게 탈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붙어 있는 이 각부의 실들, 참고로 이 라이딩 아머 제품들이 전에 제노크 사양도 그랬었는데 실이 정말 많아요. 뭐 소체가 크니까 실이 큰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PG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텐데 색분할이 아주 우수한 키트들은 실이 아예 안 들어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가격은 물론 가격이지만 등급 자체가 그리고 대상 연령 자체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파츠 수가 많을수록 대상 연령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립으로 최대한의 디테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포함을 해줬는데 스티커 붙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요. 큼직큼직하니까요. 뭐 이렇게 스티커 양이 많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스티커가 요렇게 있는데 이쪽 면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붙여야 되는 애들이고 요쪽 면에 있는 애들은 커스텀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붙이시던지 말던지라는 마인드긴 한데 다 붙일 수는 있어요. 어찌됐건 소체에 딱딱 맞게 재단이 돼 있어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다 붙인 상태예요. 요런데 자, 스티커로 다 색분할이 된 느낌이에요. 근데 여타 다른 좀 띠 형태가 많았던 뭐 M 뭐 F라든가 뭐 라이더라든가 그런 애들에 비하면은 스티커 붙이는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다시 얘기 꺼내고 싶네요. 정말 이 사출색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봐도 이 사출색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음은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동률 살펴볼게요. 스케일에 비해서 좀 상당히 훌륭한 가동 범위를 보여주는 이 팔의 결합 구조 상태가 약간 각도가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이 몸집이 큼직큼직하고 파츠들이 다 큰데도 불구하고 서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이 어깨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뭐랄까 위아래 각도 조절 뭐 다 되지만 이 팔을 앞쪽으로 빼야 했을 때 뒤로 제껴야 했을 때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팔 같은 경우에는 중계되는 중간 팔 연결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탑승 메카의 이미지에 무색할 정도로 좀 훌륭한 그런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고관절은 하반신 쪽을 보자면은 고관절은 이렇게 고관절 자체가 축 자체가 이렇게 스윙하는 구조여서 몸을 틀거나 이렇게 기체가 선회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는 있는데 요 다리 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발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기믹은 있긴 하지만
다리 자체는 고정이기 때문에 가동 포인트가 없다는 점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로봇의 이미지를 가지기는 했어도, 로봇이랄까? 약간 탑승 메카, 뭐 로봇이라면 기본적으로 로봇의 정의 자체가 적어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인간형을 본딴 사지가 달려있는 거를 뜻하죠. 많이들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이 탑승 메카의 이미지를 가지긴 했어도 기본적인 본분 자체는 탈 것이죠. 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동률이라면은 뭐 흠잡을 곳이 없다고 봅니다. 뭐 역으로 탈 것으로서는 오히려 뭐 훌륭한 편이라고 보고요. 다음은 무장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팔에 게틀링 건,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형태 표현은 굉장히 잘 된 편이에요. 이렇게 배럴들이 다 표현이 돼 있고, 총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총구 표현도 다 돼 있고, 이렇게 배럴이 아주 깔끔하게 다 조용히 돼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회전시킬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총신을 이렇게 제거하면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노크 사양의 손을 빌려와서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이게 호환이 되거든요. 다른 라이딩 아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자, 낀 상태로 그냥 오른팔에 있는 요 너클 설명해 볼게요. 오른팔에 있는 너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그나우르타스의 방패나 뭐 데크 오즈의 방패 같은 개념의 그런 공격 무기인데, 뭐 요 기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기믹까지 있었으면 정말 좋긴 하겠다만, 뭐 이 정도로 표현해 준 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더군다나 탈착식으로 돼 있으니까 따로 다른 라이딩 아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너클만 보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통짜고요. 자, 위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 뭐 몰드 표현은 아주 잘 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직접 한번 LBX를 태워 볼 건데, 이게 안 태우고 리뷰가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시 이거 제노크한테 돌려주고, 자, 요거를 결합한 상태에서 표지와 매뉴얼에도 나왔던 카운터 이젤퍼를 탑승을 시켜볼까요? 탑승을 시킬 건데, 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게 D큐브 그런 데에 들어있는 파츠들과 똑같은 성형품인데,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요 발 밑에 보시면은 발 밑에 숨겨진 지지대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스탠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지지대가 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먼저 LBX에다 낀 다음에 하는 게 낫겠어요. 카운터 이젤퍼가 스커트가 아주 롱 스커트여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탑승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요 양옆에 있는 게 핸들이죠. 요거를 그대로 파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요 카운터 이젤퍼를 하도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써먹는 바람에 풀한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히 팔관절이 아주 지금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끼우고 있는데 버텨줄련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뒤에 슬러스터가 빠졌는데 뭐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공간상 걸리게 돼 있으니까. 자, 실제로 탑승을 시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고개 이쪽으로 돌려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태웠을 때. 그리고 여전히 요 등면에 보면 발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른 LBX를 태울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에요. LBX의 손 규격에 맞는 봉인데,
요 뒤에 발판에 태워서 이렇게 이 손잡이 부분을 잡은 채로 안정감 있게 태우는 거는 총 3명까지, 총 LBX 총 3대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쓸데없이 이게 결합력이 좋아가지고 일단은 뺀 다음에 뒤에다가 태우면 어떤 모습인가. 뒤로 돌아 해서 다시 이걸 끼워주고, 자, 이렇게 발판을 밟은 상태에서 3명을 태우려면 요렇게 태워야겠죠. 이쪽에다 한번 태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발 딱 걸쳐주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카메라 앵글상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탑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도 한 명 태우고 이쪽에도 LBX를 한 명 더 태우고, 이런 식으로 탑승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장이라고 해봐야 소체 자체에 붙어있는 무장들이라서 설명은 뭐 이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라이딩 아머 무장 장비 로시우스 사양의 리뷰인데, 참 뭐 컬러 때문에 제가 정말 대차게 정말 대차게 비난을 쏟아냈는데, 오늘 글쎄요, 저는 차라리 이전에 요 제노크 사양의 제품도 3000엔이었거든요. 근데 요 손이 안 들어있고, 손이 이쪽에 물론 있긴 있지만 게틀링건이랑 이 너클까지 포함된 사양인데도 똑같은 가격으로 또 나왔다는 거는 그 부분에서 조금 봐줄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 정말 거듭 말하지만 컬러는 정말 용서가 안 되지만, 뭐 어찌됐건 그런 소수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색깔이 더 좋다, 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매뉴얼에 나온, 최소한 요 매뉴얼에 나온 색깔과 이 색깔은 정말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라이딩 한번 무장 장비 로시우스 사양의 리뷰였고요. 네, 이번 주에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자, 커스터마이징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제가 요즘 나오는 신작 키트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라인업인 보시는 피겨라이즈 6하고 섞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조립식 프라입니다. 조립식인데 피규어처럼 아주 좋은 가동률, 그리고 디테일 표현까지 저렴한 가격대에 내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키트죠. 이 피겨라이즈 6하고 섞어볼 건데,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죄다 인체의 비율을 본다는 등신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LBX들의 팔이나 다리 파츠를 섞으면 좀 흉해지더라고요. LBX 자체가 좀 땅따라고 육덕지고 옹골차 보이는 골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서로의 분위기에 좀 잘 녹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개조를 해볼 거예요. 네, 오늘 도움 주실 분들은요, 먼저 보고 계시는 피겨라이즈 6 가면라이더 파이즈,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키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LBX 쪽에서는 DHLD 마지막 보스, 우리의 마지막 보스 DHLD의 머리, DHLD의 용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랑 DHLD의 백팩 부분에 존재하는 소드비트 파츠들과 일반 비트 녹색 비트 파츠를 2개 쓸 거고요. 그리고 오딘 밀리터스의 멀티 웨폰 렉, 요것을 사용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즈의 머리를 인정 사정 없이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뽁 참수를 시켜서 지금 던져버렸는데, 무슨 감정이 있어서 던진 거 아니고요, 여러분. 네, 이렇게 사정 없이 뽑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그대로 DHLD의 머리를 연결을 할 거예요.
아주 아무런 무리 없이 정말 지 자리인 양 아주 태연자약하게 연결이 됩니다. 헐겁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조인트 자체가 그냥 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이즈를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결합할 때 사용하는 이 등 쪽에 조인트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사용해서 이 DZLD의 빼빼 파츠들을 끼울 건데, 자, 이 파츠가 바로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연결할 때 쓰이는 중간 연결 파츠예요. 요거에 약간의 공작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멀티 헤드폰 넥 보여드리면서 요쪽에 뭔가가 꽂혀 있어요. 이게 뭐냐, 지난주에 개조할 때 썼던 꼼수를 이번에 또 쓸 건데, 이거 다들 조립하고 버리시는 그 프라이 봉 부분을 짧게 깎아가지고 끼운 거예요. 얼추 사이즈가 맞거든요. 조금 뻑뻑하긴 한데 헐렁한 거보단 나으니까요. 어찌됐건 연결이 된다는 소리니까 요거를 그대로 아까 봤던 디스플레이 베이스 연결용 파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걸 그대로 파이즈의 등짝에다가, 등짝을 보자, 등짝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 멀티 헤드폰 넥의 옆에 폴리캡이 들어있는 조인트에다가 양쪽 다 연결을 해주시고, 자, 연결을 한 다음에 초록색 비트 파츠 2개 남았죠? 요거를 요 남는 멀티 헤드폰 넥의 남는 조인트에 모조리 연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저 촬영해 보이는 머리 좀 치우죠? 보기 안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각도를 좀 조절을 잘 해서, 굉장히 소드비트가 무슨 천수가능 같이 보이는데, 자, 팔다리가 길어서 각도 조절 잘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일단 개조 자체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 각도만 잘 조절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개조가 끝이 났습니다. 개조가 끝났는데요. 이거 회전시키기 전에 얼굴을 좀 보면은, 얼굴만 보면 어떠세요? 제 딴에는 그래도 LBX 중에서는 그나마 가면라이더 이미지에 좀 가까웠다고 생각한 녀석이 DZLD였는데, 요 전면 얼굴 클리어 바이저 자체가 다 이렇게 뭐랄까 클리어 파츠 반짝거리는, 어떻게 보면 특히 대머리인데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DZLD를 사용을 한 거고요. 파이즈의 소체 자체에도 이렇게 붉은색이 많아가지고 별로 어색함이 없었어요. 같은 색깔로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애당초 뭐 LBX와 가면라이더의 성능과 자체가 비율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머리 정도는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개조를 해봤고요. 참고로 그리고 원래 파이즈의 머리와 크기 비교를 하면 오히려 파이즈의 머리통이 더 커요. 그만큼 DZLD가 LBX 중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죠. 왜냐하면 DZLD 자체가 뭐랄까 팬텀의 고치를 깨고 나온 내용물 같은 느낌이라서 한 겹 벗은 이미지라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작은가 봅니다. 아무튼 뭐 거의 대부분의 파츠를 피겨라이즈 6의 것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좀 LBX의 입지가 좀 많이 줄었는데, 파츠가 그래도 부피적으로 보면은 적진 않지만 팔다리, 몸통 뭐 아무것도 안 쓰이고 머리만 지금 꽂아놔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제가 좋아하는, 리뷰도 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이 신제품 라이너 이렇게 써먹네요.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이쪽 제품들도요. 앞으로 저희 사이트에서 다루게 될 다른 키트들도 다 한번 섞어볼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예전에 제가 삼국전도 했었고 얼마 전에 캐롤 오프라도 했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포켓몬 프라는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될 건 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떻게든 끼우면 억지스럽긴 하지만 다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딩 아머 무장 장비 로시우스 사양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제노크에만 보급된 물건이 아니었죠. 이 라이딩 아머 로시우스 사양에 걸맞는 이 컬러 그리고 과격한 무장 장비를 갖춘 이 로시우스 연합 전용의 라이딩 아머를 여전히 부족함 없는 가동률 그리고 훌륭한 파츠 성형, 화려하고 아주 다양한 스티커 구성으로 잘 뽑아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정말 또 얘기하긴 싫은데,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사출세. 정말 뭐랄까, 이거 또 얘기하긴 싫은데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정말 추하기에 가까운 아주 아쉬운 요소예요. 수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컬러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마음에 들어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디까지나 원작 이미지와 그리고 공식 설정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컬러 쪽 빼고 나면은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어요. 컬러가 문제입니다. 컬러가 문제라기보다 이 컬러가 문제예요. 아까 제가 표현하기로 석 달 방치해둔 카레 색깔 같은 요 색깔이 문제예요. 얘가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컬러를 제외하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키트예요. 다음 주에는요, 어떤 분이 좀 옛날 키트들도 리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그냥 가자라는 식으로 지금 페르세우스, 다음 주에 페르세우스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페르세우스 아시는 분, 골판지전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페르세우스 주인공기기 때문이죠. 골판지전기 더블의 주역 LBX고요. 분량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나 1기에 이어서 등장한 우리의 보살 야마노 반에게 좀 한참 밀리는 감이 있기는 했는데, 플레이어였었던 이 오조라 히로의 쌍검 사랑이 시작된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 더블 라이너 본격적인 시작점이 된 기체이기도 하고요. 페르세우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골판지전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괜찮은 리뷰 내용 준비해서 좀 더 괴기스러운 커스터마이징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